조이는 건 맞죠, 그렇죠. 예, 그러고 평등주의에 포획된 약탈적 상속 과세 맞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 논리 흐름을 그대로 그냥 문장으로 표시한 겁니다. 그래서 경영권 승계 옥조이는 평등주의에 포획된 약탈적 상속 과세. 이게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이제 제목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되냐? 평등한 출발에 대해서 우리가 이게 가능합니까? 아니 오중근 교수님은 뭐 저런 외모를 가지셨고 저는 이런 외모인데 어떻게 그 평등합니까? 이게 동일한 출발선상에 쓸 수가 없거든요. 다 잘생긴 분들 틈에 제가 그냥 열심히 쫓아가는 것도 저 팔자소관인데 그걸 어떻게 동일한 출발선상에 쓰라고 합니까? 이게 사달라는 거예요. 이게 사달라는 게 쓸 수가 없는 걸 갖다가 그러다 보니까 이게 참 뺏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명분은 뭐냐면은 부의 세습. 그냥 어떻게 보면 어떻게 그렇게 나쁜 얘기만 골랐습니까? 부의 세습. 예, 부도 싫은데 부의 세습은 얼마나 싫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속세 맞죠? 네, 맞습니다.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근데 만약에 상속세를 다 뺏어가면 누가 열심히 일합니까? 그러면은 만약에 이거를 유지했을 때 길게 보면은 경제 효율을 뭐 성장 잠재력이 다 뭐 훼손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런 거를 일반 대중이 알 수는 없잖아요, 사실요. 살기 바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정치인들이 알아야 되는데 정치인이 알 수가 없죠. 왜? 일반 대중의 눈치를 살피고요. 정치인들 보면 더 미안하지만 더 쓰레기예요. 아까 좀 금방 들으셨지만은 지금 이제 68%까지 말이 됩니까? 그러니까 그렇으니까 50에 30을 갖다가 60에 30을 갖다가 이렇게 개편하겠다는 얘기를 한다니 참 그 진짜 죄송합니다. 그 인간 누군지 참 천년 기념물을 삼아야 될 거예요. 보면요. 이 시점에서 보면은 흐름도 모르고 도대체 말이죠. 미국도 마찬가지 같아요. 카네기도 뭐 상속에 대해서는 굉장히 뭐 좀 했어요. 그래서 뭐 재단을 만들지 않습니까? 학교를 만들고. 그러고 예전에 한참 전에 보면은 저는 그거 참 싫은데 워렌 버핏 좋으세요? 워렌 버핏? 그리고 빌 게이츠 그래서 텍사스 우리에게 과세해라. 이걸 갖고 뭐 그냥 뭐 그 당시 좌파들이 그거 봐라 배워라 그런데 이 사람은 뭐냐면은 자선단체를 만들어서 높은 상속세를 피해 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거까지 옆에서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빌 게이츠는 워렌 버핏은 상당한 정도로 죄송합니다만 아주 그 좀 교활한 그런 측면이 있어요. 그리고 워렌 버핏은요. 돈을 이제 뭐 주식 투자해서 번 거로 알고 있지만은 어떤 거 됐냐면은 상속세를 못 내서 망해가는 기업을 싸게 사들여서 정상화시켜서 파는 거를 비즈니스로 하는 워렌 버핏이에요. 죽음의 비즈니스를 하는 사람들이 뭘 이걸 가지고 그 당시에 말이죠. 참 답답합니다 보면요. 예. 죽음의 비즈니스를 한 사람이에요 보면요. 예. 그 다음에 또 우리 또 빼놓을 수 없죠. 2003년. 예. 예. 그 당시 이제 금방 저기 전전 우리 그 현진권 교수께서 말씀하신 포괄적 상속세. 이게 뭐 노무현 그 당시 뭐 대단하지 않습니까? 뭐. 예. 부모 잘 만난 뭐 이거죠. 뭐 이거 갖고 가슴 불지르고 말이죠 보면. 예. 국가 뺏어 된다 그런 얘기죠. 그래갖고 뭐 그냥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출발선상에 이제 쓰겠다 하는 건데 그러다 보니까 상속자면은 사회 정의를 실현하는 정의로운 세금이 돼버렸어요. 어떻게? 그런 측면이 있겠죠. 하지만 그것에 숨겨진 비용이랄까 그거를 보지를 못하는 거죠. 일반 대중은 못 보는 거고 정치인들은 일반 대중만 쳐다보니까 못 보는 거고 결국 보는 사람들은 이렇게 소수에 있는 사람들인데 저희들은 힘이 없잖아요. 그런데 힘이 하면 모아질 겁니다. 최소한도 우리 플로에 계신 분들이 저를 응원할 거를 저는 알고 있으니까. 네. 한진그룹으로 좀 넘어가 볼까요? 여기 이제 제가 몇 가지 표를 준비했는데 일단 한진그룹의 지배구조를 보면요. 한진칼이 제일 꼭대기예요. 그리고 여기는 뭐 아주 간단해요. 그냥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뭐 순환출자 아무것도 없어요. 계열사도 빠네요. 대한항공, 진해요. 그 다음에 한진 그리고 한진칼 이렇게 됩니다. 그 위에 이제 한진칼이 이제 뭐냐면은 제조회사죠. 그거를 이제 그림 2를 보시면요. 이제 31페이지인데요. 한진칼의 지분 구조를 보시면 일대 주주가 조영우 1가입니다. 1가. 그래서 한 28.9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강성부
펀드에서 KCGI에서 뭐 코리아 코퍼레이트 가버넌스 임프루브먼트 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지배구조 개선 뭐 3호 펀드 이렇게 되죠. 그래갖고 한 13%쯤 되고 그 잘난 국민연금이 한 6.6%. 이거 누구 돈입니까 도대체? 정부 돈이 아니에요. 정부 돈이 이게 지금 정부 돈 아닌데 국민 내 돈인데 내 돈 사실 말이죠. 이렇습니다 지금. 그래갖고 이렇게 이제 조양호 일가가 28.95%를 가지고 한진칼을 지배를 하고 한진칼이 밑에 있는 이제 이렇게 계열사를 지배하는 구조인데 위가 이제 그렇게 좀 그렇죠. 그래갖고 한진칼에 거기 조양호 직계 가족의 지분을 다시 쪼개보면은 이제 직계 가족만 보면요. 조양호 회장 고가 됐네. 고 조양호 회장이 17.45%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조원태, 조연아, 조현민 이게 내려갑니다. 물론 이제 형제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상속의 대상은 안 되니까 빼고요. 그래서 이 17.45가 일단은 이제 한진칼의 조양호 지분으로서 이게 상속 대상이 됩니다. 네. 이거를 이제 뭐 그 다음 페이지를 이제 보시면요. 그 다음 32페이지가 되겠는데 주식 평가가 됐는데 그 현주가에다가 이제 다시 현주가에다가 1.2를 할증을 한 겁니다. 1.2 할증한 건 뭐냐면 이제 50%가 안 되니까 30이 아니고 20% 할증을 한 거고요. 그 현주가는 이거는 이제 뭐 참고로 한 겁니다. 금방 이제 우리 황 교수께서 발표를 했지만은 이게 그 상속일이 결정된 거죠. 사망일. 그 전후에 그 2달간의 이제 주가를 봅니다. 그래갖고 이거는 이제 시한인데 그래서 31,000원으로 봤을 때 그리고 1.2로 이제 할증했을 때 조 회장 주식 평가는 이것이 한 4천억 정도가 됩니다. 4천억. 그런데 이거를 일단 이제 50%만 잡으면 2천억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조양호 회장의 그 주식 그 보유가 지금 꼭 한진칼만 있는 건 아니에요. 대한항공도 있고 등등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비상장 주식도 있다고 듣고 하는데 그러면은 아마 그걸 다 포괄하면 상당히 될 겁니다. 상당히요. 그러면은 4천을 넘을 것 같고 다시요. 그다 포함하면은 주식 평가액이 4천을 꽤 넘을 것 같고 그것을 50%를 이제 잡으면은 2천억이 꽤 넘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뭐 재원이 있습니까?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그러면은 그냥 뭐 주식을 팔 수는 없으니까 결국 이제 지분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는데 그거를 뭐 추산하면 한 600억 정도가 가능하다고 그래요. 그러면 한 1,400억을 내야 되지 않습니까? 1,400억. 그리고 배당은 뭐 얼마를 받았습니까? 그건 아무것도 아니죠. 그래서 배당이라든지 또는 이제 주식을 이걸 담보로 해서 대출을 받더라도 사실은 2천억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를 내기가 어려울 수가 있어요. 5년 분납한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조양호 회장이 경영을 못 해가지고 뭐 회사의 어떤 기업 가치 떨어지고 뭐 등등 그래서 뭐 그러면 몰라도 그게 아니고 어떤 뭐 정치적인 이유도 좀 있지 않습니까? 뭐 그렇게 뭐 돌연사에 가까울 정도로 급서를 하셨는데 그 이유로 해서 이것이 공기업화가 되는 게 맞습니까? 이게 공기업화가 이게 맞냐고요 도대체? 이거는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진짜 아닙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관심 가는 게 뭐냐면요. 상속세를 통해서 원점에서 같이 출발하는데 얼마나 기여했느냐 한번 정량적으로 보자고요. 말만 하지 말고 동일한 출발 선생에 쓰겠다 하는 말만 하지 말고 실제로 얼마나 기여가 됐냐를 보세요. 그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상속세 비중이 얼마인 걸 보세요. 그러면 그거 얼마 되겠습니까? 그게. 그러면 1%가 안 되는 걸 가지고 99%에다 무슨 힘을 발휘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선언적인 어떤 미움의 어떤 이제 그 표상으로서 상속세지 실제적으로 이퀄 라인에 쓰게끔 하는데 도움이 되는 상속세는 아닙니다. 그거를 많은 나라들이 알기 때문에 OECD 35국에서 13나라가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또는 유지하더라도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앞서가는 나라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를 좀 보면요. 이게 좀 기가 막힌데 참 그럽디다 보니까 여기 35페이지를 보시면 거기에 그림 6이 있는데요.
OECD를 제가 통틀어서 2015년 같아요. 2015년 보면은 그 상속과 증여를 더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국세에서 어느 정도 비중이 있는가를 봤더니 2015년도 어떤 단년도에 그래갖고 이제 크로스 섹션이 되는 거죠. 여러 나라. 그래서 보면은 벨기에가 1.6%고요. 한국이 1.3%입니다. 일본, 프랑스 내려가요. 그래서 여기에 OECD 평균이 0.34예요. 그러니까 OECD 평균 0.34에 한 4배 정도 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한 대로 우리나라 상속세율을 65%를 잡으면은 그 26%는 상속세가 있고 없고를 그거를 따지지 않고 평균한 건데 상속세를 갖다 안 내는 그런 날을 빼고 계산했을 때 그거를 네트로 할 때 보면 4배가 되는 건 맞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냐면은 OECD에 4배 정도 어떤 그런 무거운 상속세를 부과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4배를 부과한다 손 치더라도 한국만 좁혀 보시면요. 이 본문에 있는데 2017년도로 조금 좀 움직여 보자고요. 그러면은 그때 증여를 빼고요. 상속세만을 갖고 보면은 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놀랍게도 0.97%예요. 1%가 안 되고 있어요. 1%가 안 돼요. 그러니까 2017년도로 좀 옮겨간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OECD 4배씩이나 그렇게 무겁게 다시 상속하고 이제 증여를 합쳐서 상여해서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움직이는 데는 역부족이죠. 네. 그러면은 국세에 지금 0.7% 다시 국세에 0.97%인데 이걸 갖다가 분모를 국세로 하지 않고 GDP로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GDP로. 그럼 어떻게 되겠어 사실? 그럼 0.4, 0.34밖에 그걸 갖고 뭘 어떻게 동일한 출발 선생에 쓰게 합니까? 이거는 안 해요. 그러니까 많은 국가들이 도움이 안 되니까 실제 그러고 보면은 사람들한테 왜 국가가 뺏어가냐 이렇게 이제 그런 얘기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없애는 거예요. 또 그런 논리적으로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게 사실은 이제 이중과세죠. 그러니까 재산을 갖다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다 세금 냈잖아요. 그거를 물려줄 때 그거를 포착해서 세금을 더 걷게 하는 것은 전형적인 이중과세죠. 그래서 이런 이유 등등으로 해서 상속세를 폐지하거나 또는 이제 완화시키거나 다른 형태로 대체시켜 주는 게 현재 추세인데 우리나라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만. 그다음에 또 하나 여기 지금 직부전 얘기를 썼는데 그러면 상속세를 갖고 동일한 출발선상에 쓰겠다. 그렇다면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어떻게 보면은 기회의 어떤 균등은요. 이건 우리가 이상적으로 바라는 거죠. 실제로 가능하지 않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외모세를 받아야 되겠네요. 잘생긴 사람들 말이죠.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DNA세를 받아야 되겠네. 또 뭐 머리를 좋고 잘생겼네 도대체. 그럼 뭐야 못생기고 도대체 머리 나쁜 사람 뭐야 도대체. 어떻게 세금을 통해서 동일한 출발 선생에 쓰게 하겠다는 그 방자한 생각을 하냐 그런 얘기죠. 그게 아니죠. 만약에 경쟁에서 처진 사람들이 있다면 국가가 따뜻하게 헬핑핸드가 돼갖고 손을 잡아서 일으켜 주는 건 맞아요. 근데 앞서가는 사람을 갖다 뭘 잡아갖고 저 뒤로 보내는 게 도대체 아니 개인에서 뭐 질투나 질시는 용서가 되지만은 국가가 제도적으로 질투나 질시를 갖다 제어하지 못하고 제도로 하는 것 이게 뭡니까 도대체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이게 나라냐고요? 예? 이게 나라냐고요 이게 지금. 살맛 나는 세상 좋아하시네 도대체 말이죠. 좋아하시네 진짜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게 미안하지만 제가 이게 어디 취지에 썼는데 이거는 상속세가 사실은요 데스 페널티예요. 데스 페널티. 죽은 것도 억울한데 범칙금 매긴 거죠. 데스 텍스죠. 사망세. 죽는 걸 갖다 포착한 거 아닙니까? 지금 죽는 걸 갖다가 그러면은 이대로 하면은 그냥 다 낭비하고 무일푼으로 진짜 그냥 흔전만전 쓰고 말이죠. 그렇게 돌아간 사람 다 용서를 하고 그 근검자력해서 혹시 자식 세대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좀 근검자력해서 부를 축적해서 그 다음 세대 넘기는 사람을 갖다 죄인 취급해서 다 내놔. 무슨 산족도 아니고 어디에 뭐예요 이거? 상속이라는 어떤 깊은 계곡에 고개마루에 총과 칼을 들고 가서 손들어 다 내놔. 뭐가 다르냐 그런 얘기예요. 이게 텍스 뭐죠? 데스 텍스죠. 사망세. 예? 그 다음에 범칙금이죠. 예, 사망 범칙금 이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가관스러운 게 뭐냐면요. 이게 지금 우리가 50% 그다음에 30% 할증이 된 게 뭐냐면 역시 2000년에 세제 개편 때 2000년 언제입니까? 좌파 정부예요 그때.
좌파 정권 못 속여 DNA. 그때 이걸 개편한 거예요. 그때 왜 개편했냐면은 원래는 45를 50을 높였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그 최고 구간에 적용되는 것도 50에서 30억 내렸습니다. 왜 이렇게 35로 과표를 좀 강화시키고 45%에서 50%로 상속세를 왜 높였냐? 이게 뭐냐면은 상속하는 때까지 재산을 모으는 과정에서 분명히 나는 알아. 제 비밀을. 제가 세금 제대로 안 내고 상속을 했을 것 같아. 따라서 못 거둔 거를 상속할 때 뺏겠다는 겁니다. 이거 우리가 마저 폼나는 말로 뭐냐면은 회피 조세 정산서래요. 회피 조세 정산서. 그러니까 조세 회피한 거를 죽었을 때 정산하게 되는 거죠.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이게? 인간들 도대체 말 이게 좌파 정부 도대체 그 2000년 도대체 뭐야 이게? 회피 조세 정산설. 옛날에는 혹시 모르죠. 근데 지금은 뭐 낱낱이도 아는데 뭘 도대체 상속세를 내기 직전까지 세금을 안 냈을 거라고 짐작할 만한 그게 없어요. 보면 얼마나 여기 다 계신 분들 보면 세금 다 내십니까? 이걸 갖다 어떻게 짐작하기를 쟤는 분명히 내 비밀을 알고 있어. 제 세금 안 냈을 거야. 따라서 상속세 낼 때 정산할게. 이렇게 가냐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중요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건 제가 어서 과거에 써놓은 거를 많이 좀 발췌를 했는데 상속세가 겨냥하는 큰 물고기는 경영권 승계예요. 일반 무슨 그냥 조그만 어떤 재산 갖고 좋습니다. 되게 면제되잖아요. 보면 30억 미만이니까. 그런데 그야말로 딱 걸리는 게 기업이죠. 기업. 재벌이죠. 그러면 왜 이렇게 재벌에 대해서 미워할까 해보면 그건 참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반기업 정서, 정확하게는 반재벌 정서죠. 그 다음에 소유 경영에 대한 어떤 편견 이런 것이 이렇게 가혹한 지킬 수 없는 그런 이제 상속세율이 이제 탄생하게 된 배경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기업 정서는 그 본질은 반기업인 정서예요. 삼성 좋다고 해요. 현대 좋아. 하지만 삼성의 지배주주 아무개 싫다는 겁니다. 현대의 지배주주 또 아무개 싫다는 거예요. 그것도 이해를 못하겠어요. 왜 그걸 분리하죠? 어떻게 보면은 그 주인으로서 누구를 기억해야 되는데 주인은 싫고 주인을 뺀 나머지는 같이 갈 수 있다. 이렇게 하는 거. 이거는 진짜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뭐냐면은 재벌의 지배주주를 미워하는 거죠. 재벌의 지배주주를. 그래서 우리가 그 엉성한 품질의 현대차를 사서 우리가 키웠으니까 국민기업이고 내가 주주야. 따라서 이분은 아무것도 아니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보면. 그래가지고 미안합니다. 그 돌대가리들 좌파들은 뭐냐면은 누가 경영하더라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누가 경영하더라도. 아니 세상에 누가 경영해도 마찬가지다. 그럼 누가 노래 불러도 마찬가지겠네요. 조용필이 부르나 제가 부르면 뭐가 차이가 나 보면요. 제가 부르면 가서 노래방에서밖에 못해요. 저는. 이걸 도대체 누가 경영해나 마찬가지다. 따라서 민주적 경영만 하면은 이런 얘기예요. 민주적 경영. 민주적 경영은 뭐냐면은 이건 노조 기반의 정치화가 되는 거죠. 참 이게 대한민국 실정이에요. 거기 그림치를 보시면요. 조금 오래됐지만 지금도 마찬가지 같아요. 가족 기업하고요. 소유 분산 기업의 경영 성과를 비교해 보세요. 모든 지표를 보더라도 가족 기업, 그러니까 분명하게 오너가 있는 그런 기업의 경영 성과가 소유가 분산돼서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흘러내려가는 그런 경영보다 그런 기업보다 경영 성과 좋다는 겁니다. 여기. 그 다음에 우리 좌파들이 그저 지휘하면 꼬박 죽었어요. 보면은 지휘. 얼마나 좋습니까? 거기에는 우선 지배주주가 없잖아요. 잭 웰치, 이 멜트 얼마나 폼나는 사람들이에요. 전문 경영인. 그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같이 순환 출장하는 것도 아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출자는 분명하죠. 내려오는 방향이고. 그리고 순환 출자 없다 보니 가공 자본도 없고 말이죠. 전문 경영이 얼마나 잘했겠어요. 미안하지만은 지가 전문 경영인이 말아먹은 대표적인 기업입니다. 깜짝 놀랐어요. 1907년에 다우존스가 편성될 때 1등으로 들어간 게 지였어요. 그러니까 1907년에 미국의 아이콘이 다우존스 아닙니까? 거기에 1등으로 들어간 것이 바로 GE였다가 111년 지난 다음에 쫓겨났어요. 망한 건 아니지만 결국.
1907년에 들어갔다가 다우존스에 111년 지나서 2018년에 쫓겨났다고요. 쫓겨났다고. 왜요? 성과 부진했어. 가관이요. 뭐냐면 두 가지를 못했더라고요. 업의 본질을 몰랐어요. 그냥 자기가 1등 아니면 2등이야. 그대로 받아고 1등 아니면. 그래갖고 사고 팔고 하다 보니까 업의 본질을 모르는 거죠. 사고 팔고 말이죠. 업의 본질을 모르면서 어떻게 기업합니까? 업의 본질을 알라라고 누가 말씀하셨죠? 공자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공자님. 어떻게 보면 잭 웰치보다 이병철 회장님 공자예요. 공자. 업의 본질을 그렇게 얘기하시지 않으셨어요. 또 하나 지가 뭘 못했냐면은 리스크 매니지먼트를 못했어요. 참 전문 경영인은요. 예를 들어서 보면은 당장 돈을 못 벌더라도요. 매출이 반짝 올라갈 것 같으면은 해요. 그런데 이것이 독이 되는 걸 알면은 소유 경영은 조금 조심하는데 전문 경영은 무조건 합니다. 롱텀 케어라고요. 미국에 간병보험을 갖다 너무 싸게 팔았어요. 너무 싸게. 팔면 얼마나 잘 팔리겠어요. 조금 내고 모든 롱텀 케어니까. 예? 장기 간병보험. 근데 뒤로 넘어가는 걸 알면서도 숨긴 거예요. 그래갖고 젠 워스라고 지캐피탈 자회사가 있었는데 그거를 분리를 해서 이게 지캐피탈에서 젠 워스를 분리를 해서 롱텀 캐피탈 이거를 롱텀 케어죠. 롱텀 케어를 팔라고 했는데 바보입니까? 누가 사요? 못 산 거죠. 못 산 거예요. 거기서 무지무지 우발채무가 걸린 겁니다. 우발채무가. 그래갖고 업의 본질을 모르고 또 하나는 롱텀 케어를 잘못 설계해서 여기서 리스크 매니지먼트에 실패를 해갖고 그냥 그게 이메일트에서 플래너리에 넘어가서 1년 6개월 있다 그냥 그렇게 좀 미안하지만 골로 간 겁니다. 그러면은 아니 좌파도 얘기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아이폰으로 얘기하던 지위가 뭡니까? 전문 경영 그거 그렇게 정답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우리 항공 쪽으로 보면요. 유나이티드 에어라인 다 아시잖아요. 그게 다 종업원 지주회사입니다. 55%가 종업원 거예요. 그럼 잘 돼야 될 거 아니에요. 쫄딱 망했잖아요, 보면. 물론 그때는 이제 그 미국의 그 뭡니까 그 저기 조지 W 부시 대통령 그 당시에 이제 뭐 월드 트레이드 센터 그 뭐 사건도 있어갖고 항공이 어려웠지만 그 다음에 잘해요, 잘. 국영 뭐 됐잖아요. 결국 이제 주인이 없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뭐 막 내려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냥 뭐 망한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종업원 지주회사 아니고요. 전문 경영도 안 해요, 사실요. 그렇다면 꼭 무슨 뭐 이게 소유 경영만 되는 건 아니죠. 하지만은 왜 소유 경영은 안 된다고 선을 긋냐 그런 얘기예요. 몰라요, 누군지. 예? 누가 하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지배구조 정답도 없잖아요. 근데 이걸 갖다가 여기는 안 된다고 배제하는 거 아닙니까? 뭐 유전자 중에 무슨 뭐 경영권이 뭐 포함되어 있냐? 경영 세습하는 건 좋지만은 돈은 되지만은 능력도 세습되는 별 조롱을 다 하면서 말이죠. 하지만은 어떤 면에서 우리 그 하이에크 좀 뭐 보시면은 특정 상황에서 어떤 지식을 보세요. 그거는 통계에 나와 있는 그런 지식이 아니에요. 매뉴얼에 있는 지식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식을 그렇게 관찰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얘는 돼, 얘는 안 돼. 그러면서 훈련하고 그렇게 해서 하면은 그런 지식이 사장되지 않도록 승계가 될 수 있는 어떤 길은 갈아놔줘야 되죠. 어떻게 그걸 갖다 65%를 뺏어갑니까? 이게 말이 되냐고 얘기해 주고. 네, 그래서 이제 저도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시간을 좀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말씀드릴게요. 에필로그입니다. 에필로그. 가업을 잇는다. 박수 쳐 가업을 미담. 그러면은 가업을 잇는 건 맞는데 그러면 재벌의 대를 이으면 너무 싸늘해요. 그럼 아니 다음 세대를 넘기는 건데 왜 한쪽은 되고 한쪽은 왜 안 됩니까? 아니 크면은 안 되고 작으면 됩니까? 본질은 같잖아요. 다음 세대를 넘기는 건데 이거는 아니죠. 그리고 고잉 컨선 계속 기업했다는 건 뭐죠? 그만큼 물려줄 가치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뭐 한보 철강 옛날에 뭘 물려주겠어요? 그건 다 썩었는데. 그러니까 고잉 컨선이니까 이거를 경영권 승계를 할 만한 이유가 있는 거죠. 그러면은 이 성공한 기업인데 고잉 컨선을 이걸 갖다 왜 이거를 사실상 금지시킵니까? 거의 국유화되는 거죠. 이건 아닙니다. 그다음 제 끝으로 던진 질문인데 이거는 조금 혹시 뭐 기자분 계시면 근데 65% 상속세를 부과한 이유가 뭡니까? 진짜 궁금해요. 65% 상속세 부과하는 이유가 뭐예요? 논거가 뭐냐고요? 그러면은 국가가 청구한 거네요. 국가가 내렸으니까. 그럼 뭔가 기여했으니까 정당한 보상으로서 내가 65%를 받을 만해 이럴 거 아닙니까? 그럼 국가가 특정 기업을 밀어줄 수는 없잖아요, 지금요. 그렇다면 결국 뭐냐면은 그 특정 기업이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쟤도 인프라를 깔아준 거죠. 근데 그거는 모든 기업에 마찬가지예요. 모든 기업에. 그리고 설령 특정 기업을 위해서 기업 활동에 자유를 주고 인프라 깔아줬다 하더라도 그 이유를 가지고 65%를 요구할 수 없잖아요. 그거는 지금. 우리가 법인세를 낸 건 다 뭐냐면은 고마움이죠. 국가가 뭔가 울타리를 쳐주고 길을 깔아줘서 내가 자유롭게 경제 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법인세 내는 거 아닙니까? 그거 충분하잖아요, 지금. 그것도 어디 65%를 갖다 물 한 잔을 주고 200만 원 청구하는 건 뭐가 달라요, 도대체? 이게 날강도지 국가입니까, 도대체? 그러면서 맨날 국가가 무슨 개인의 삶을 책임져? 그럼 개인이 거기에 무슨 재벌은 빠집니까? 그럼 재벌 빼놓고 무슨 책임지는 국가 맞습니까? 이게 나라입니까? 이게 도대체? 아니 국민의 삶을 책임진다면서요. 그럼 거기에 재벌 빠집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진짜 제가 참습니다. 예.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예. 이건 아닙니다. 그리고요.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는 건 진짜 미몽이에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예?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요, 조금요. 그래서 우리가 조금 좀 상속세를 얘기하자 보면 재벌 편드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저희도 할 거 많습니다. 재벌 편들지 않고 다른 거 할 거 많아요, 조금. 근데 그렇게 좀 사시안으로 보지 말라는 겁니다, 보면요. 근데 마지막이죠. 이 상속세에 대해서 신호를 벌여야 되는 게 보면은 상속세 강으로 얻어지는 거 없어요. 요새 뭐죠? 보팅 바이 후세요. 따라서 전 지구적인 자원 배분에 최적화예요. 어디 가면 내가 둥지를 틀 때 따뜻할 걸 생각하면 상속세 있는 나라 가겠어요? 없는 나라 가겠어요? 당연히 없는 나라 갈 거 아닙니까? 지금 말이죠. 그럼 우리나라에서 뭡니까? 우리 그냥 다 내쫓고 죽으면 뺏고 이게 됩니까? 이게 지금 아니죠. 그래서 마지막에 이제 대안을 하나 제시를 하겠는데요. 이렇습니다. 이게 이제 상속세 폐지가 어렵다면 그것도 못할 건 없는데 아까 좀 말씀하셨지만은 좀 뭔가 이연을 하면 좋겠어요. 이연을 현금화하지 않고 생산 과정에 그대로 투입했다면은 일단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접을 때 그때 가서 정산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은 자본이득 그 과세의 어떤 응용으로서 뭔가 증액된 것만 세금을 좀 물게 한다든지.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아래 세 줄을 읽겠습니다. 제가 항상 그게 좀 그러고 싶어요. 아래 세 줄만 읽겠습니다. 평등주의 함정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경제를 도덕률로 재는 원리주의 역시 수그러들지 않을 것이다. 고래가 해체되어 죽은 고기로 거래되면 모두 가난이라는 동일한 출발선상에 서게 될 것이다. 이거를 바라는가? 이겁니다. 네. 발제 가름하겠습니다. 네.